자, 이제 댓글들을 좀 볼까요? 댓글들은 일단 뭐 중국이랑 그리고 중국 밖의 중국의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한국 댓글들은 대부분이 뭐 그냥 뭐 네팔 청년들 멋있다, 네팔 청년들 지지한다, 네팔 청년들은 싸워서 자기들이 권리, 자기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freedom is not free, right?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네팔 청년들이 보여줬다. 이게 뭐 한국 여러 가지 한국 언론들에서 나온 댓글들이죠, 그죠? 자, 이제 중국 국내 댓글 한번 봅시다. 중국의 방화벽 안에 있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내놓은 댓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중국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SNS가 막히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진다.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맞서고 싸우고 있다. 자요. 부패에 저항하는 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네팔 청년들이 항쟁이 단지 정치적 불만 이상의 자유 쟁취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지지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중국인들도 알 사람들은 안다 이거야. 중국 벽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방화벽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씁쓸함을 댓글을 통해서 표해내는 거야. SNS 금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댓글. 중국인이 이런 댓글을 달면 이거 과연 네팔 사람들한테만 보여지게끔 댓글을 남기는 걸까요? 자기 중국인들한테도 보라는 거야. 이거 다 중국에 해당하는 댓글들이다. 이 다 전체 공개된 댓글들이에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네팔 정부만 그랬겠어? 중국 정부는 항상 하는 짓이잖아.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부른다. 얘네들은 말 그대로 네팔의 상황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거야. 나 지금 중국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나 지금 네팔 얘기하는 건데? 왜? 찔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뭐 이 댓글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냅둬요. 말 그대로 이건 네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댓글들이죠, 그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부른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사회 미디어가 말 그대로 SNS죠. 단순히 유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 생계, 직업, 연결망의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팔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가서 일해야 하는 현실, 기회 부족 등이 이번 항쟁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외부 세력 개입의 의심도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느냐? 이건 중국 방화벽 안에 있는 댓글이에요. 중국 벽 안에 있는 대륙의 댓글들. 미국이나 인도가 뒤에 있을 것이다. 미국이 과연 네팔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네팔의 이 항쟁 뒤에 중국인들이 있었는지는 몰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증거 관련된 기사 읽은 거 다 들으셨죠? 중국은 2014년부터 중싱이랑 화웨이가 통신 관련된 공사 프로젝트 장비들을 대거로 네팔로 수출하면서 그 시스템을 중국에서 다 만들어줬어요. 중국 장비들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실시간으로 네팔을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터준 게 누구다? 네팔의 정부. 네팔 정부는 친중 정부죠. 극적으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정부죠. 자,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는 건, 요즘 전 세계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외부 세력이 정보 조작 및 여론 조정을 통해 내부 혼란을 유발할 의도인 것 같다. 그걸 중국이 제일 잘해. 그걸 니들이 제일 잘한단다.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항쟁이 너무 폭력적으로 번지면 되돌리기 힘들다. 근데 지금 되돌렸죠, 그죠?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팔의 청년들은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이 그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면서, 정치 성향은 중도, 그리고 이제 네팔 청년들이 지금 이겼잖아. 그 지금 정부를 뒤집은 네팔의 청년들이 향후로 어떻게 네팔을 이끌어갈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평화적 방식, 질서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때까지 질서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래, 이후로도 계속 잘 지키길 바래. 영원히.
자, 그리고 이제 애도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네팔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더 많은 희생이 없기를. 그렇죠. 더 많은 희생이 없으면 좋죠. 그죠? 자, 이제는 이게 이제 중국 내부의 댓글들이었고, 이제 중국 외부의 매운맛 댓글들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대만과 싱가폴, 그리고 대만과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중국 밖에 있는 댓글들입니다. 중국 밖에 있는 댓글들 한번 봅시다. 일단 좋아요가 제일 많은 댓글이 이거였어. 被共产主义插毒的国家没有一个有好下场. 무슨 뜻이냐? 공산주의의 독에 빠진 나라는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독이에요, 여러분들. 이 댓글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나라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댓글. 이것도 좋아요가 수만 개가 찍혀져 있던 댓글인데. 줄 서. 천천히 줄 서. 이제 곧 중국 공산당 차례가 될 거야. 야, 요건 대만 기사에 달린, 야,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또, 대만 댓글들이 많아요. 요것도 대만 댓글인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벽 안에 있는 그들을 동정하지 마.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광이야. 말 그대로 인간광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인간광산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해줄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진짜 네팔이랑 비교하면 네팔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네팔 사람들은 싸웠다 이거야. 근데 중국의 방화벽 안에 있는 애들은 뭐 하냐 이거야. 니들은 싸울 용기도 없지 않니? 니들은 니 자신들을 인간을 이기를 포기를 했고 인간 광산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동정하지 않을게. 이것도 중국 국내의 인민들한테 쏴주는 아주 빼족한 침이죠. 중국 내부에 있으면 이런 댓글 절대 못 달죠. 자,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뉘앙스를 봤을 때는 약간 대만 같은데. 하하하하. 그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이제 감히 중국에 오지도 않을 거야. 알고 보니 중국 여행은 몰락의 저주였네. 다음에 중국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때는 초대받는 지도자들이 더 줄어들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중국에 그 열병식 때 초대받은 그 정상들 있잖아요. 그 정상들, 수많은 정상들 중에서 네팔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돌아가서 약간의 마찰들이 있었어. 특히 네팔은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하자마자 정부가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 몰락의 저주다. 다음 중국 열병식에는 과연 누가 가고 또 어떤 정부가 몰락할지 기대가 된다 이거야. 자, 이제 네팔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 쿠바, 그리고 중국 차례입니다. 진해의 다리는 하나하나 잘라내야 됩니다.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아주 맵다. 하지만 전 거기엔 동의해요.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하나씩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 다리가 아주 많죠, 그죠? 아주 많습니다. 국내에도 좀 있는 것 같아. 공산당 새끼들, 그리고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은 진해 다리 마냥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댓글인데 이것도 좋아요가 많았거든. 근데 굉장히 좋은 글이야. 이게 중국 작가 중에 루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노신. 루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다면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재난이 닥치면 자신의 탈출을 자축하고 남을 비웃는다. 마침내 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덧붙인다.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옛날에 그래도 학자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그런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학자들도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자, 또 있습니다. 린유탕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린유탕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린유탕은 이렇게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인은 안전할 때는 가장 용감하지만 위험할 때는 겁이 난다.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다. 은혜 앞에서는 사납지만 죄악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한다. 중국인들이 본질을 굉장히 잘 나타내준 두 말입니다.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비참한 삶의 질은 더더욱 심화되고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방화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네팔 사태를 보면서 중국인들한테 던져주는 경고죠. 그죠? 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조직은 오래전부터 타락하고 반동적인 관료 체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발전하려는 야망은 없고 엉뚱한 짓만 일삼으며 망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 이게 중국의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외쳤던 거 그거 아닙니까? 왜人民服务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걸 외치잖아. 시진핑이 지나갈 때. 말뿐이죠. 중국의 군인들을 어떨 때 씁니까? 외국이랑 싸울 때 써요? 아니요. 외국이랑 싸울 때는 중국 군인 안 씁니다. 중국의 군인은 오로지 중국 국민들을 탄압할 때, 제재할 때만 써요. 중국의 군인과 경찰은 중국 인민들 탄압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자, 중국 국민 여러분, 네팔처럼 중국 정부에 맞서 항의하며 일어설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저도 싸우지 않는다면 억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을 치른 후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까? 한강의 기적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이 흘러 들어가 있는 업적입니다, 여러분. 이 업적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근데 지금 이 업적을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그냥 쓱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네팔에 친중 정부가 다시 들어오길 바랄 겁니다. 중국이 왜 네팔에 친중 정부가 다시 들어오길 바라냐면 지정학적으로 네팔은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 지리를 보면 네팔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티벳 밑에 바로 네팔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네팔이랑 인도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네팔에 여기다가 네팔이 친중하면 네팔로 인도는 그 둘째치고 인도는 그냥 요번에 모디 총리처럼 시진핑이랑 모디랑 이렇게 같이 둘이 짝짝꿍 하면 돼. 인도가 문제가 아니야. 네팔 거기를 친중으로 장악해 놓잖아. 티벳 견제용이에요. 네팔 거기로 티벳을 견제해. 왜냐하면 티벳에서는 거기가 국경이 있으니까 네팔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찾아 나가고 외부 언론과 연결을 하고 네팔들이 티벳이 독립을 하려고 하고 티벳에서 많은 이런 티벳의 이런 소식들이 네팔이랑 그 밑에 국경을 통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네팔을 장악해 놓으면 티벳을 이렇게 견제하면서 티벳의 독립을 막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티벳을 그냥 완전히 먹어버릴 수 있죠. 지금 이미 티벳 먹힐 만큼 먹혔죠. 그것도 이제 인구 전술이죠. 한족들을 티벳으로 대거 이주시키고 티벳에 있는 애들을 야 니들 돈 벌고 싶지 일자리 줄게 이러면서 대륙 쪽으로 다 빼. 그래가지고 이제 한족들을 티벳 가서 그 티벳 현지인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티벳 사람들을 다 빼내와가지고 또 대륙 쪽 사람들이랑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놓으면 50년 100년이 지나잖아. 그럼 티벳은 그냥 중국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루무치도 먹었고 티벳도 먹었고 대만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온라인 네팔 시위 영상 중에 그 어떤 관료 집안을 털었는데 그 관료 집안에서 시진핑 사진이 나왔어요. 시진핑 사진 나왔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지금 네팔 관료의 집안인데 관료 집안에서 시진핑 사진 나왔다고. 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정부냐 이러면서 그 사진을 그냥 바로 불태워버려요. 네팔 국민들은 절대 친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네팔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네팔 청년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보는 네팔 청년들이 있다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십시오. 지금 네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은 중국 공산당의 소리 없는 침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꼭 대비하세요. 지금 그 임시 총리직인가요? 이름이 수실라라는 네팔의 최초 여성 대법원장이 G세대와 온라인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정치 성향은 중도라고 합니다. 지금 임시 총리직을 맡고 있는데 과연 네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네팔이 친중으로 갈지
아니면 인도 쪽으로 기울지. 야, 네팔 거기 진짜 거기도 아우 그 나라 위치가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한국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야, 한국 진짜 위치 그냥 거지 같다고. 위에는 북한에 옆에는 또 중국에다가 이쪽 옆에는 또 일본 뭐 일본도 우리랑 항상 막 친하게 지내진 않으니까. 야, 진짜 지정학적으로 진짜 거지 같다라고 하지만 네팔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팔 이쪽에 붙은 애들은 이쪽 반은 중국이고 저쪽 반은 인도야. 아, 네팔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네팔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죠. 일자리가 없고 말 그대로 진짜 일은 하고 싶은데 강제 탕핑 청년이 되는 그런 사람들, 강제 백수, 강제로 사회에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뭐 그 탕핑 청년들이 자기가 뭐 일 안 하고 싶어서 일 안 하겠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진짜 실제로 진짜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고 뭐 네팔은 중국보다 더 심하고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고. 근데 중국도 한국도 지금 은둔 청년 8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거고 아직 조사 안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국의 은둔 청년들 100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200만이 넘는다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꽤 있는 것 같아. 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요쪽에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얼마 전에 여기 그 원산 저쪽 대공원 쪽에서 거기서 이제 클럽 거리가 오픈을 했었잖아요. 제가 새벽에 가서 이제 그 클럽 거리 뭐 방송도 하고 새로 생긴 거야.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방송이 꺼졌어.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흑인 남자애가 와서 말을 거는 거야. 흑인인데 한국말을 잘해.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예,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 잘하신다. 한국말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고향이 하이티 사람이래. 그 쿠바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하이티 사람이래. 하이티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거야. 한국에서 3년을 살았대. IT? 그 영어로는 하이티라고 하더라고. HAI잖아. 근데 한국어는 그걸 왜 IT로 읽는지 몰라. 영어로는 그거 하이티라 그래. 근데 한국은 그걸 IT라고 하더라. 하이티가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3년을 살았대요. 한국에서 3년을 살았는데 노량진에서 살았대. 노량진에서 자취하면서 살았대. 그래가지고 노량진 하니까 혹시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이렇게 노동 힘쓰는 일을 했나? 이 생각을 했다? 근데 진짜 그런 편견 좀 버려야 돼. 흑인은 왠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노동 일이나 하고 뭐 노가다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게, 얘가 갑자기 한 얘기가 노량진에서 살면서 직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대. 그러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야. 월급 얼마 받았냐 하니까 한 4, 500 받았대. 엘리트잖아. 엘리트잖아.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족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대.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이티 사람인데 온 가족이 다 미국 가서 살고 있고 얘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게 약간 그래도 엘리트 집안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잘 사는, 좀 이렇게 교육 좀 잘 되고 엘리트 집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온 가족이 미국에 사냐, 근데 왜 미국에서 안 살고 한국에서 와서 사냐 하니까 미국은 총기가 너무 무서웠대. 미국 총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또 약간 흑인 문제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기 싫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살 때 너무 좋았대. 한국은 그런 거, 한국은 솔직히 뭐 우리가 무슨 뭐 인종 차별 이런 거 없잖아.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좋았대. 잘 살았대. 잘 살았는데 근데 지금 대만에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한국에 이제 여기 대만 여행 끝나고 또 한국 돌아갈 거냐 이랬어.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래. 아니 왜? 한국에서 3년이나 살았는데 월급도 그 정도면 한국 사람 중에서도 많이 받는 거다. 왜 한국에서 계속 안 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한국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많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퇴근 없어. 내 인생, my life, 내 인생 없어.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게, 아니, 그래도 뭐 한국은 좀 일을 많이 하지. 알지, 나도.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지. I know, I understand. 근데, 야, 그래도 넌 미국은 총기 문제랑 미국은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섭냐고 하니까, 아, 그보다 무섭대. 아, 사람 사는 곳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사회, 직장에서 주는 이런 스트레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세요. 정말 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미국도 세다며. 미국이 더 셀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한국은 이상한 문화가 있어. 그걸 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족 같은 문화이면서도 뭔가 좋은 문화이기도 한데, 자 봐봐, 미국은 예를 들어서 너한테 뭐라 안 해. 너한테 스트레스 안 줘. 속된 말로 막 군대처럼 너 데려와가지고 쪼고 막 네 눈치 주고 막 벌써 집에 가? 일도 덜 끝났는데? 야, 이거 새벽까지 해? 이런 거 안 해, 미국은. 미국은 그냥 이런 게 일 시키고 저런 거 시키고 이런 거 해보고 그냥 냅두고 애가 알아서 하고 잘하고 실적이 좋다. 그럼 계속 쓰는 거야. 실적이 안 좋아? 소리 소문 없이 잘라버려. 니한테 왜 감정 낭비를 해? 하지만 한국은 안 잘라. 널 손잡고 너의 손을 잡고 가족이라 하면서 너 잘 되는 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라고 하면서 존나 쪼우잖아. 손잡고 널 괴롭혀. 야, 씨, 어? 직장에서 막 겁나 갈구고 이따위로 밖에 못해? 야, 벌써 퇴근해? 이건 하고 가야지. 어? 이거 아직도 덜 했어? 야, 이걸 이딴 식으로 해? 이러다가 술 마시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야, 한 잔해. 야, 소주 먹고 잘 되라고 한 잔해. 근데 그땐 또 풀려.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또 좋아. 아, 이 새끼 진짜 씨, 이거밖에 못해. 이거는 고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게 이런 악덕 상사한테서 계속 쪼이다 보잖아. 진짜 쪼이다 보면 자아가 약한 애들은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내가 그렇게 못하나? 이러면서 우울해지면서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야. 그 하이티 청년은 그걸 알고 깨닫고 미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총기 사고와 흑인 문제 이런 것도 한국의 스트레스보단 낫다. 근데 한국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가족 같은 이런 문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군대 문화, 이런 게 이게 쉽게 안 고쳐져요. 아, 이거는 쉽지가 않아. 나 그 친구 말 듣고 빵 터졌어. 너무 웃기면서도 근데 뭔가 약간 좀, 아휴, 애가 고생 많이 했구나. 어? 아니, 애가 한국에서 3년 있을 동안 애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어? 애가 한국말 하는데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한국의 문화 너무 잘 알아. 뭐 합정, 이태원, 강남, 지리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뭐 막걸리 문화, 뭐 술 문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 알겠지.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국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요. 12시간? 자가 15시간 집에 못 가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까. 야. 여러분,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일찍 퇴근하면 12시야. 늦게 퇴근하잖아? 아침 5시에 해 뜨는 거 보면서 퇴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냥 씻고 나오는 거야. 아침 9시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해가지고 오전 업무에 뭐 딱히 뭐 없으면 살짝 뭐 이렇게 졸다가 점심시간에 또 자다가 그러다가 또 업무 보고 일하다가 또 뭐 자기 삶이 없대. My life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워하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강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 인간들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은둔 청년이 됐든 간에 한국 청년들도 참 안 됐고 네팔 청년들도 안 됐고 중국의 청년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살 구멍이 바늘 구멍이다. 하지만 그 바늘 구멍 있거든. 그 바늘 구멍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살 수 있다니까. 힘냅시다. 에? 그리고 잘 찾아보면 다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만 또 있는 건 아니야.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돈을 조금 적게 벌지만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찾아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요즘은 AI가 모든 사람들과 일자리를 거의 다 대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AI. 요즘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죠, 그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안 맞춰지면 말 그대로 뒤처지고 안 따라가게 되면 그냥 귀찮아지고 어디 막 현실 도피하듯이 어디 막 해외 물가 싼 나라에 가서 막 짱 박혀 살면서 막 세계 여행이나 하면서 뭐 몇 개월 지내다 보면 그냥 완전 도태됩니다. 그때 되면 시대를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뭐 챗 GPT면 챗 GPT, 뭐 딥시크면 딥시크,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삶에 그걸 녹여 넣어야 돼. 싫든 좋든 간에 이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와 내 발걸음을 맞춰야 돼.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그 프로그래머들이나 아니면 뭐 코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련 일을 하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AI 덕분에 삶이 좋아졌느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이런 분야는 말 그대로 전문성 분야,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 사람들만 할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널널하게 일하면 되는 분야였는데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천재적인 그런 어시스턴트를 다 한 명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누구나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널널하게 일을 못하게 되고 일하는 양이 옛날보다 훨씬 빡세졌다고 합니다. 왜냐? 다 아니까 이제. 작업량은 많아지고 널널하게 일도 못하고 왜냐? 상사들도 이제 다 알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네팔 청년들을 보세요. 끈을 안 놨잖아. 끈을 안 놓고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 가지고 싸워냈잖아요. 그래서 네팔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지금 시대가 너무 격변하고 있거든요. 발걸음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의 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열정적으로 삶을 살수록 인생이 더 재밌어지고 인생이 더 다채로워집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에요. 갈망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분야는 옛날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겼던 그런 일들도 요즘은 돈이 되는 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회 힘든 거 아는데 대한민국의 은둔 인구 아까 200만이라고? 그러니까 추정치가 200만이 된다잖아요. 그죠? 지금 제일 좋은 시기, 제일 젊은 시기, 제일 체력이 남아 도는 시기. 그때는요, 내가 체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뭔가를 하잖아? 그 체력이 생겨. 예를 들어서 20대는 그거야. 내가 체력이 없어. 와, 내가 20km를 어떻게 뛰어. 근데 한두 번 뛰잖아? 그 세력이 생겨져 있어. 40대는요, 30대 후반, 저 나이 되잖아요. 나는 20km를 뛰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리 그걸 연습을 해도 그 20km 뛸 체력이 안 생겨요. 이때 돼서 뭘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20대 때 은둔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뭐든지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그 체력 바로 생깁니다. 바로 적응해. 아무튼 오늘 좀 구구절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고 네팔 이야기, 중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도 조금씩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다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